네, 여러분, 세계평화 청년학생연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YSP라고 불리는 단체입니다. 한국에서 출범한 줄 알았는데 사실 1994년에 워싱턴에서 처음 창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MZ세대를 M4세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미국 청년들도 꽤나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술과 마약, 문란한 사생활에 젖어서 희망도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참고원님께서는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올바른 목표가 있어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내를 시작으로요, 1993년 가을에만 40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펼치신 참 어머님이셨는데요. 몇몇 대학에서는 통일교의 강연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교문 앞에서 돌아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강의를 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렇게 몸싸움을 펼치기도 하고 위협을 받으시기도 하면서요,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학에서도 강연을 펼치셨고, 모스크바, 베이징, 워싱턴에서는 청년대학생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과 위로의 장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YSP를 창설하셨습니다. 워싱턴에서 163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대회가 펼쳐졌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전 세계 160개국의 지부가 생겼죠. 한국에서는 1995년에 정식 사회단체로 인정을 받아서 여전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학생에 의한, 청년학생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들이 이뤄낸 업적을 살펴보니까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단어조차 어색하던 그 시기에 남과 북의 청년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은 백두산 주변을 여행을 하면서 남북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윷놀이도 하는 그 당시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요,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서로 신기해하면서도 금방 화합하는 모습 같습니다. 모스크바까지 이어져서 5차례나 남북 청년학생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죠. YSP가 이뤄낸 크나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침수지역 수해복구나 농작물 피해복구에 앞장서는 지역봉사부터 시작해서 재활용기 사용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리틀 바이 리틀 캠페인, 책을 통해서 성장하고 소통하는 독서 모임이나 함께 뛰면서 체력을 기르는 러닝 크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요,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목소리를 모으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희망과 성장, 이것이 바로 참부모님께서 YSP를 창설하신 이유이자 바람직한 청년의 모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청청초대라는 온라인 행사도 개최를 했는데요, 이연복 셰프님, 가수 린님, 싱어게인의 소정님이 등장을 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 시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찬 시기인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시기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난 후에 참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애용하셨던 헬기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 귀한 걸 팔아도 됩니까? 박물관에 전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만류했는데 참 어머님께서는 단호히 헬기를 파셨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결정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로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요. 헬기를 판 돈을 모아서 원모평해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한 단체인데요, 청년 학생의 꿈과 비전을 세워주고 이를 응원합니다. 성장할 수 있게 관련 분야 멘토와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학습 수련을 통해서 교육의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청년 학생이 희망이라는 말이, 그들을 위한다는 말이 결코 말뿐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요, 2019년에는 아프리카에 방문을 하셔서 청년 학생 축제를 개최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드넓은 광장 전체가 4만 명의 청년 학생들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YSP 청년학생 가요제와 가수들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국가 단위로 개최된 지역에서 가장 큰 청년학생 축제였다고 합니다. 영부인을 비롯해서 각 부의 장관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이들을 축하해줬는데요, 참 어머님께서는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쌍투매의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희망인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희망에 가득 찼다가도 현실에 치우쳐서 금방 암울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자 40만 명 시대,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취업도 학업도 안 되는 세대, 죽어라 노력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해버린 M4 세대,
초등, 중학생 장래희망 1위는 공무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이렇게 힘든 MZ세대에게 요즘 더욱더 주목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 기사에서는 MZ세대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주 소비층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창의성, 모험심, 파급력이라는 단어로 무장한 이 세대가 막강한 영향력으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오지랖, 돈줄 내주는 소비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공정과 윤리를 강조하는 MZ세대이기에 올바른 세상을 주도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틱톡을 통해서 소통하려는 건 이 시대의 청년 학생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영향력을 높이는 SNS를 통해서 누구나 주변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수가 있죠. 이것이 MZ세대가 청년 학생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청년 학생이 희망이다 라는 말은요, 사회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에 청파동에 교회를 세우신 참부모님께서는 그때 당시를 천대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회상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간판을 보고 비웃으면서 다 무너져가는 집구석에서 무슨 세계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냐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런 당시의 교회를 지탱하던 것이 바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학생은 길거리에서 쉽게 보기 힘들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요. 이화여대와 연세대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부모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참부모님 당신조차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대학생들이 늘어나니까 불안해진 기존 교회에서는 통일교회에 나가면 가정이 파괴된다, 불법 감금을 해서 사람을 묶어놓는다, 금품을 착취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지하실에서 벌거벗고 요란하게 춤을 춘다, 밥에 약을 타서 맛이 좋다, 전기장치가 돼 있어 엉덩이가 들러붙어 나올 수가 없다, 음란이 교리에 의해서 공공연히 진행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괴소문을 펼칩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소문에도 이대와 연대의 학생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참부모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불안해진 이대와 연대는 통일교를 찾아가면 퇴학시키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 회유도 해봤지만 이대와 연대를 포함해서 6명의 교수가 해임을 당하고 19명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종교의 자유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소문 이후에 통일교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온 사회에 만연해졌지만 그때 당시에 청년 학생들이 보여준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까지 그들을 만들었을까? 고민해보면 참부모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지금의 통일가를 만든 것은 그 당시의 청년들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아시죠? 19세 나이에 목숨을 바쳐가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한 소녀입니다. 그녀를 이야기하면서 역사 강사 설민성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즘 어른들은 유관순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이 때 나라를 구한 사람도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왜 그렇게 약해 빠졌는가 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이라고 다르지 않다. 위기를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힘과 에너지를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않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희망을 놓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등장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유관순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네, 어쩌면 청년이고 희망인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전 세계의 청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펼쳐진 GTGY라는 수련이 있었는데요. 각국의 청년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열정에 불타올랐던 것이 떠오릅니다. 기억에 남는 참부모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에게 책임을 다해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희망이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나는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더 멋지게 성장하라는 그 말씀이 어쩌면 저희가 가장 새겨야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나의 10년 뒤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메모장에다가 나의 10년 뒤 모습 3가지를 간단하게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희망에 가득 찬 멋진 모습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